일단 국민의당 대선 공작 게이트. 대선 공작 게이트. 이렇게 명명을 해서 좀 더 정확한 실체가 밝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사실은 이게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당에서 꼬리 자르기 하는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요. 일개 당원 한 명이 다 알아서 했다.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게 그 국민의당의 지도부가 관여를 했다든가 국민의당 자체가 개입했다고 하면 정말 이건 당의 존립을 염두해야 될 굉장히 큰 사건인데 자 우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정말 선거에서 이기고 싶어서 4일 남았을 그 시점에 당시 이제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많은 검증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관계에 대한 것도 하고 그동안 이야기했던 거 또 무슨 이제 가지고 다니는 집안의 가구라든지 모든 것에 대해 검증을 하면서 명확하게 또 명쾌하게 잘못됐다 부정이다라는 것이 밝혀진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주영 씨에 대한 취업 특혜가 있지 않냐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2012년도에 다 클리어가 됐고 다 명쾌하게 밝혀졌고 또 몇 차례 나온 이야기가 감사원 감사라든지 다 밝혀져서 더 이상 이제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검증을 할 것은 이런 흔히 말하는 이와 같이 네거티브는 없지 않냐라고 했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이 증거가 조작되면서 새로운 취업 특례 의혹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무튼 검증이 아무런 결과가 나오지 않으니까 뭔가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런 공작까지 하면서 증거를 조작한 사건이다라는 면에서 저는 굉장히 좀 심각하고 또 하나 이제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이걸 그냥 한 번 한 게 아니고요. 예. 이걸 밝히고 나서 5월 5일부터 5월 8일까지 4일 동안 29번의 논평하고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정말 심한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럼 무슨 말씀이시냐면 단순하게 이걸 한 번 해서 이용한 것이 아니라 한 5일 동안 30여 차례를 논평하고 브리핑을 할 정도로 그 당의 화력을 총 집중하는 이런 거였다라는 면에서 제가 아까 대선 공작 게이트로 명명한 이유도 단순하게 뭐 의혹을 제기한 그런 수준이 아니었다라고 그러면서 국민의당이 정유라 부정 입학하고 이걸 연결시켰어요. 그런 논평 내용이 실제 그렇죠? 있습니다. 제목이. 정유라를 어떻게 탓을 하면서 하고 있냐. 그것뿐만 아니라 강훈식 그 대변인님 그때 우리 토론회 방송 토론회 나가면 이거 단골 메뉴였잖아요. 늘 이것만 하는 거지. 그리고 그것도 똑같은 내용을 똑같이 얘기해요. 똑같이. 그래서 일사불란하게. 내용이 똑같아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지도부에 계셨으니까 당이라는 게 보고 체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보고 체계대로 이게 올라갈 텐데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또 체크를 하잖아요. 그 증언, 이 내용이 사실인가 아닌가 팩트 체크를 크로스 체크를 하잖아요. 안 합니까? 그냥 다 받아들입니까 이거 그냥? 일단 이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유미 씨 이외에 그 보호라인이 어떻게 되고 있냐 전 최고위원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앞으로 잘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어떤 좀 속단을 하거나 또는 추측으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과연 어떤 정도의 모의에 의해서 해야 될지는 잘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거기 하나 덧붙인다면 국민당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대한 중요한 사건이라 생각한다면 검찰 수사에 너무 맡기지 말고 당에서 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 꼭 형사적인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정치적 책임을 지거나 도덕적 책임을 져야 될 사실관계도 있으니까 국민당에서는 가능하면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국민들에게 밝히는 게 도리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유미 씨가 이제 자기 동생을 시켜가지고 둘이 이제 짜고 친 모습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보니까 굉장히 연기가 어색해요. 아니, 그것도 그렇고, 이게 사실 과정으로만 다 보면 아까 이제 29번 논평도 있지만, 그 당시에 우리 당이 논평 낸 걸 또 보면요. 누가 했는지를 말해줘라.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실제로도 처음에 그 국민의당이 먼저 대변인실에서 브리핑하기 전에 원래는 제보를 했다는 거예요. 모 언론사에다가 제보를 해서 거기가 이제 나오면 본인들이 받아갖고 더 치려고 했겠죠. 그러면 더 확산되기 편하니까. 근데 거기에서 그 언론사에서 사실관계하고 그 제보자를 좀 말해달라. 보안을 지킬 때는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밝히니까 그쪽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게 확실치 않은데 그것도 이제 뭐 어느 종편이에요.
나오는 어느 종편인데 그 종편에다가 요청을 해서 보도를 하려고 시도를 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자체적으로 그냥 하게 된 거죠.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그다음 계속 논평을 얹고 29채 아까 논평이 나가고 우리가 그때도 계속 그 말을 했는데 뭐라고 하냐면 우리 거 밝혀라 그러면 어디가 했는지 했더니 누가 뉴스 그 제보문을 밝히냐 못 밝히겠다. 공익제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빠져나가면서 싸움이 더 커진 거죠. 근데 상식적으로 100번 양보해서 국민의당의 말이 다 맞다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아무도 관여하지 않았는데 유미 씨하고 한 2명 또는 이제 조작을 해서 2명이 관여를 했고 그 당사의 대변인실에서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우리는 확인할 수 없는데 와서 자기네들이 이야기한 거고 우리는 그냥 그걸 갖고 총 논평을 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앞뒤가 사실 선거 치러본 분들은 이해할 수 없는 논리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요, 저는 그 25일 날. 예. 박주선 그 비대위원장이 26일 아침에 사과하기 전에 25일 날 그 이용주, 김인원, 이준서, 이유미 4명이 심야 회동했다는 거잖아요. 대책회의겠죠. 예, 심야 대책회의. 그래서 저는 늘 보면 그 영화 보면 범인들은 왜 문제 생기면 미리 만나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25일 심야 회동을 4명이 딱 했는데 그게 다 그 공명선거 추진단장, 부단장, 그 다음에 문재인 최고위원과 그 당원이에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이 4명은 속속들이 다 처음부터 알고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던데요. 심야 회동 때문에. 아니 이번에 밝혀진 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언론에서 국기문란 사건, 전시 사건 막 터지니까 민정수석, 홍보수석 불러가지고 대책회의 했잖아요. 대책회의에서 우리는 모르는 걸로 하자. 그렇지. 그냥 정경련에서 시킨 걸로 하자.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네. 똑같은 얘기예요. 예, 지금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똑같은 건데 어쨌든 지금 이유미는 난 억울하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이준서는 난 모른다. 난 지시한 적 없다라고 하는 거 있어요. 근데요, 이용주 의원이 또 지금 좀 아까 뭐라 그랬냐면 이유미가 검찰에서 단독 범행이라고 진술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더 의심이. 그렇죠. 일단은 검찰은 이유미 구속영장 청구했고요. 이준서에 대해서도 피의자 신분으로 바꾸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조금 더 그 조사 내용은 우리가 두고 봐야 알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다만 국민의당에서 한쪽에서는 사과를 했습니다. 대통령한테도 사과를 하고 대통령 아들한테도 사과를 했는데 다른 한쪽으로는 그러면은 우리 특검 받자. 쌍끌이 특검. 특검은 2개다. 문준영 취업 특혜도 하나 받고 이 사건도 받고 이러면서 전형적인 물타기 아닙니까 이거?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나 또 자체 진상 조사를 해서 잘 밝혀야 된다. 저희들도 사실은 엄청나게 그 억측을 할 수도 있고 추측을 할 수도 있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자제하고 있습니다만은 특검 주장에 대해서는 정말 저는 타당하지도 않고 옳지 않은 행위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국민당이 해야 될 것은 반성을 하고 자체 진상조사를 해서 사실관계를 어떻게 하면 국민들에게 잘 알릴까 이걸 고민하고 이런 행동을 해야 하는 게 맞는데 특검 주장이라는 게 뭡니까? 그 특검에 딱 하나 얹어서 문재욱 씨의 취업 특례 의혹도 같이 하자는 거 아닙니까? 예, 대통령 흠집 내겠다는 거죠. 그건 정말 맞지 않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사건의 중요성이 뭐냐면 아무런 것도 나오지 않으니까 증거를 조작해서까지 이런 정치적 공세를 하고자 했던 것처럼 지금은 반성하고 오히려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국민적인 참여를 해야 될 당이 국면을 전환하고 물타기를 하기 위해서 특검 주장을 하는 이런 행태는 저는 정말 맞지 않다 생각하고 당장 국민당이 그런 주장하니까 자유한국당에서 좋다 하고 같이 정치 공세를 호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기다려줄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따른 국민당의 조치를 저희들이 조금은 냉철하게 또 차분하게 지켜보지만 이와 같은 정치적 공세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들은 정말 용납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거 웃기는 게요. 지금 요 조작의 가장 큰 피해자가 누구예요? 문준용 그렇죠. 씨잖아요. 그런데 가해자가 피해자 특검을 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문준영 씨한테 잘못했다고 사과를 해놓고 다시 그 사람한테 피해를 입히려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죠? 이게 뭐 약간 저도 논평 딱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브리핑 할 때 이 고도의 물타기 전술이다. 이게 사실은 그때 다 알아요. 그리고 심지어도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이거 물타기다 이런 지적이 나오니까 자기네들도 전체 뜻 그래서 그게 그 의총을 열었는데 그게 채택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민망할 겁니다. 사실은 이 얼마나 민망한 상황입니까? 그리고 오히려 더 나아가서
오히려 지금 대목은 안철수 후보였던 분이 나와서 본인의 거취 표명을 이야기해야 될 때라고 저는 봐요. 또 이제 그렇게 말하던데 어제 방송에서 보니까 어떻게 한 300명 되는 분은 일일이 아시겠습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알아서 문제가 아니잖아요. 누굴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 위해서 본인 선거 대선 치른다고 나가서 그렇게 자기네들이 조작까지 해가지고 그리고 맹공세를 모든 의원들이 나서서 맹공세를 했는데 당시 후보였던 분은 아무것도 모르겠다,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다. 이건 적절하지 않다. 그러니까 입장 표명은 공식적으로 지금 안철수 전 후보가 전혀 하지 않고 있죠. 안 하고 있죠. 예. 안 하고 있고 아주 속보로 나온 이야기는 구속이 되면 표명을 하겠다라고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가가 됐든 부가 됐든 여기에 대해서는 안철수 의원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리고 아무 얘기를 안 하고 보통의 상식적인 경우라면요. 영화를 봐도 다 나오는 얘긴데요. 이런 거 막 터지면 이게 엄청 큰 제보잖아요. 사실일 경우. 그러면 후보한테 보고가 돼야죠. 보고 되죠. 그리고 이게, 꼼꼼한 후보라면 녹취록 가져와봐. 그래서 2분 40초 듣죠. 아니, 저는 그리고 뭐 아까 우리 이야기한 것처럼 큰 틀에서의 전략은 후보가 알거든요. 근데 이게 마지막 선거 5일 동안 논평이 30회 나가는 정도의 전략이라는 건 후보가 인지하지 않고 불가능한 그쵸.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만해라. 이제 뭐 오히려 후보가 이건 좀 그만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보통 의견을 제시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후보 옆에서 그런 이야기는 최소한 한두 명이 이야기를 하는 게 순리이거든요. 근데 그걸 몰랐다는 거하고 이게 사실은 제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큰 격차로 이겼으니까 망정이지. 가령 이게 박빙승부였거나 내지는 나아가서 그쪽이 이겼다 이러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에 정말 온 국민이 허탈에 한번 빠졌는데 이걸 바꿔보려고 하다가 더 큰 허탈감에 그렇죠. 빠지는 상황이 왔을 수 있을 거다. 정치적으로 어마어마한 소용돌이였을 거다. 전 진짜 이런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강원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일일이 세부적인 것을 다 후보가 알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네거티브를 큰 틀에서 하느냐 안 하느냐 또 네거티브를 어느 정도 하냐라는 것은 당연히 후보의 결단이고 결정사항인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자꾸 강조하건대 그와 같이 선대위가 30여 차례 논평, 30여 차례 논평이라면 사실 다른 주장이나 내용이 거의 없고 이것만 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 중요한 선거 4일, 5일 전에 그동안 한 3, 4월간을 그런 면에서 저는 아무튼 안철수 전 대표께서 상당한 정치적인 그 명확성과 함께 정치적인 또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것도 예. 어떤 국민의당 모 의원하고 아침에 이야기 이거 터져서 어떻게 돼요? 그랬더니 딱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는 선거 막판에 호남이 워낙 안 좋아서 다 호남 내려가 있어서 몰랐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전화는 안 쓰시고요. 서로 아무 상의도 안 하셨대요. 제가 그건 말이 안 그랬더니 되죠. 예. 본인도 약간 민망하신지 아무런 커뮤니케이션 없었다는 걸 이게 납득할 수 있겠어요. 그랬더니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철수 그 전 대표의 침묵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비난 여론도 커질 것 같고요. 지금 국민의당의 혁신위원장이죠. 김태일 네. 혁신위원장도 이거는 안철수 전 대표가 직접 나서서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네.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국민의당 대선 공작 게이트 대선 공작 게이트. 이렇게 명명을 해서 좀 더 정확한 실체가 밝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사실은 이게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당에서 꼬리 자르기 하는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요. 일개 당원 한 명이 다 알아서 했다.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게 그 국민의당의 지도부가 관여를 했다든가 국민의당 자체가 개입했다고 하면 정말 이건 당의 존립을 염두해야 될 굉장히 큰 사건인데 자 우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정말 선거에서 이기고 싶어서 4일 남았을 그 시점에 당시 이제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많은 검증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관계 이유도 단순하게 뭐 의혹을 제기한 그런 수준이 아니었다라고 그러면서 국민의당이 정유라 부정 입학하고 이걸 연결시켰어요. 그런 논평 내용이 실제 그렇죠? 있습니다. 제목이. 예. 정유라를 어떻게 탓을 하면서 하고 있냐. 그것뿐만 아니라 강훈식 그 대변인님 그때 우리 토론회 방송 토론회 나가면 이거 단골 메뉴였잖아요. 늘 이것만 하는 거지. 그리고 그것도 똑같은 내용을 똑같이 얘기해요. 똑같이. 그래서 일사불란하게. 예, 내용이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지도부에 계셨으니까 당이라는 게 보고 체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보고 체계대로 이게 올라갈 텐데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또 체크를 하잖아요. 그 증언, 이 내용이 사실인가 아닌가 팩트 체크를 크로스 체크를 하잖아요. 안 합니까? 그냥 다 받아들입니까 이거 그냥? 일단 이제 응이 아무런 결과가 나오지 않으니까 뭔가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런 공작까지 하면서 증거를 조작한 사건이다라는 면에서 저는 굉장히 좀 심각하고 또 하나 이제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이걸 그냥 한 번 한 게 아니고요. 예. 이걸 밝히고 나서 5월 5일부터
5월 8일까지 4일 동안 29번의 논평하고 브리핑을 했습니다. 예. 근데 그 내용이 정말 심한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럼 무슨 말씀이시냐면 단순하게 이걸 한 번 해서 이용한 것이 아니라 한 5일 동안 30여 차례를 논평하고 브리핑을 할 정도로 그 당의 화력을 총 집중하는 이런 거였다라는 면에서 제가 아까 대선 공작 게이트로 명명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유미 씨 이외에 그 보호라인이 어떻게 되고 있냐 전 최고위원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앞으로 잘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어떤 좀 속단을 하거나 또는 추측으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과연 어떤 정도의 모의에 의해서 해야 될지는 잘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거기 하나 덧붙인다면 국민당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 생각한다면 검찰 수사에 너무 맡기지 말고 당에서 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 꼭 형사적인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정치적 책임을 지거나 도덕적 책임을 져야 될 사실관계도 있으니까 국민당에서는 가능하면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국민들에게 밝히는 게 도리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한 것도 하고 그동안 이야기했던 거 또 무슨 이제 가지고 다니는 집안의 가구라든지 모든 것에 대해 검증을 하면서 명확하게 또 명쾌하게 잘못됐다 부정이다라는 것이 밝혀진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주영 씨에 대한 취업 특혜가 있지 않냐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2012년도에 다 클리어가 됐고 다 명쾌하게 밝혀졌고 또 몇 차례 나온 이야기가 감사원 감사라든지 다 밝혀져서 더 이상 이제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검증을 할 것은 이런 흔히 말하는 이와 같이 네거티브는 없지 않냐라고 했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이 증거가 조작되면서 새로운 취업 특례 의혹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무튼 검증